김은혜의 월간 다락.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월간 다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이현우입니다. 네, 3월입니다. 제주도는 벚꽃이 이제 만개를 했네요. 정말 이 1, 2주 차이로 배경이 다 달라졌어요. 어쩜 이렇게 눈이 환한지 몰라. 햇살도 그렇지만 지나갈 때마다 이 연핑크, 이 연분홍의 꽃나무들이 너무 예쁜 거 있죠. 제주도는 벚꽃이 만개를 했고요. 이렇게 또 곳곳마다 유채꽃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란 날, 파란색, 또 유채꽃 노란색, 그다음에 벚꽃 분홍색. 어떡해. 세 가지 색을 한꺼번에 보면 그냥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이 말이 계속 나오네요. 월간다락 3월 주제가 뭐였냐면요. 30년 후의 나였죠. 30년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꿈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와 함께 어디 있을지 30년 후의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주제를 올렸었는데요. 자, 댓글 읽어볼게요. 보이스리 0125님, 아마 많은 댕댕이들과 함께 지낼 듯. 30년 후에 많은 댕댕이들, 멍멍이들, 반려견이죠. 30년 후에 내 주변에 멍멍이들이 많은 거죠. 우리 댕댕이들이.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좋아해요. 그리고 주말마다 동물농장을 그렇게 보죠. 보면서 웃기도 하고 서럽게 울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나도 키워볼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동물농장을 보면은 그냥 아이들을 새끼 때 분양받아서 데려오는 것도 많이들 하긴 하는데 자꾸 그래 유기견 센터에 한번 가볼까? 아이고 저 착한 애들을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우선 봄에 식물이 너무 예쁘니까 꽃들도 예쁘고 하니까 오일장에 가서 식물을 사온단 말이죠. 화분을 사오는데 최대한 물도 열심히 주고 영양제도 주고 햇빛도 쐬주고 통풍도 잘 시켜주는데 그렇게 빨리 죽어요. 잘 죽어요. 그럴 때마다 자꾸 나 왜 그러지? 미안하고 뭔가 죄책감 같은 식물을 또 죽였어. 괜히 내가 데리고 와서 죽였나? 다른 데 갔으면 더 파릇파릇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식물 하나도 잘 못 키우는데 그렇게 생명이 있는 우리 댕댕이들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저희 외삼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은 둘 다 대학생, 직장인. 한 명은 직장인, 한 명은 대학생이죠. 삼촌이 그렇게 삼촌네 집에 요크셔테리어 강아지가 있는데 순이에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삼촌이 저기서 이제 그냥 걸어오는데 집 문에 닿기 전부터 그 순이가 계속 멍멍멍 짖어댄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면은 계속 반기고. 근데 아들들은 방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순이가 최고라고. 그렇게 어딜 가나 순이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삼촌이. 삼촌 되게 그냥
좀 툴툴? 뭐랄까? 투박한 삼촌이었는데 그 순이한테는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삼촌의 새로운 모습을 봤답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러면은. 자취할 때는 이제 캄캄한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 그냥 기분이 그냥 계속 좀 다운돼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왔어? 밥 먹었어? 너무 평범한 말인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렇게 우리 댕댕이들은 오면은 계속 핥고 안기고 멍멍멍 짖어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막 품으로 파고들고 얼마나 예쁘겠어. 맞아. 제가 좀 방법을 알아야겠어요. 잘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마음의 준비도 되고 좀 물리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왜냐면은 얘네들도 이제 계속 병원에 가고 물품도 계속 구비를 해야 되고 정말 아기 키우는 거잖아요. 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고민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좀 다시 준비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강아지들 너무 예뻐. 그래서 강아지들 있는 카페 사장님네 아니면 친척네 이런 데 가서 그냥 계속 예뻐해주고 오는 거죠. 그렇네요. 자, 다음 댓글. 누파류님. 30년 후에 저는 어쩐지 동남아 푸른 바닷가에서 거주지를 잡고 소소히 기쁨을 느끼며 따뜻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쟁 사회를 떠나 안락함을 만끽하고파요. 저는 이 댓글에서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따뜻하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동남아가 따뜻하니까 따뜻한 곳도 있겠지만 그냥 기분이며 마음이며 다 그냥 다 따뜻한 거잖아요. 따뜻하게 살고 싶은 거죠. 저 동남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 휴양지의 기분을 모르는 거죠. 휴양지 하면 그냥 제주도에만 있었으니까 그 동남아 휴양지도 이런 느낌일까? 서귀포 느낌일까? 그런 생각 정도만. 그냥 휴가 때 서귀포에 이제 호텔 잡고 가만히 바다 보면서 있으면 너무 좋죠. 뭔가 공기, 소리까지 따뜻한 느낌이에요, 그때는. 뭐지? 온 세상이 다 평온해. 그리고 이 경쟁 사회를 떠나고 싶으신 거죠. 그래. 그냥 태어날 때부터 경쟁인 것 같아. 쟤는 뭐 신체 검사를 했는데 쟤는 저렇게 키가 컸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크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안 먹지? 쟤는 말을 저렇게 할 줄 아는 단어가 많다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엄마들은 부모님들 항상 걱정해. 이게 다른 애기들과 비교해서 자꾸 걱정이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쵸? 잘 크고 있는데 씩씩하게. 비교를 하니까 그런 것 같아. 자꾸 경쟁하게 돼. 이게 경쟁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하는 이 느낌 뭐죠? 그래, 비교를 하지 말아야겠죠. 저는 조용조용하고 평온한 삶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순간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그냥 조바심만 커지고 어차피 크게 달라질 거 없는데 사람이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향 자체가 느긋한데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나는
밥을 20분 동안 먹어야지 체하지 않는데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이래야지 한 5분 만에 먹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턱턱 막히겠어. 그런 것 같아.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겠는데 그게 상황 따라줘야지. 아휴, 말이 쉽지. 30년 후에 동남아로 가신다고 했는데 한 제주도 1년 살기, 한 달 살기도 많으니까 제주도도 놀러 오세요. 여기 정말 동서남북, 제주도는 동서남북이 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한 달씩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네요. 네. 자, 다음 댓글. 이든 이솔 이래맘님. 애들과 하루하루 바삐 살아가는 애줌마에게 30년 후란 단어가 오늘 하루 계속 생각났어요. 30년 후 남들이 말하는 잘 사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해서요. 64살의 나는 우선 건강할 거고 막둥이가 33살이니 애들 모두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있을 거고 목 좋은 내 땅, 내 건물 1층엔 제 가게. 이건 아직 고민 중이에요. 편의점이 좋을지 식당이 좋을지. 그리고 2, 3층은 월세 주고 4층은 복층으로 내가 사는 집이어서 노후 걱정 없는 지금처럼 바쁘지 않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아흑,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든이솔 이래맘님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으시죠? 지금이 그래, 애줌마한테는 지금이 제일 바쁠 때지 뭐. 애들도 손이 제일 많이 갈 때고 정신없죠. 뭐야, 원래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냥 나만 챙기면 됐었죠. 씻고 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대충 때우고 이제 준비해서 나가기도 바빴어요. 항상 출근 시간 너무 정신없지 않나요? 왜 그렇게 출근 시간이 정신이 없지? 한 10분만 좀 더 일찍 일어나도 다를 것 같은데 그 10분이 힘들어요. 10분이 꿀이거든요. 10분 더 자는 게 꿀이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애줌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만약에 워킹맘이면 먼저 준비한 다음에 이제 애들을 막 챙겨야 되죠. 그다음에 아줌마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났어.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씻기고 해야 되는데 한 애가 울면 쟤가 울고 옷도 안 입는다 그래. 형이랑 같은 거 입겠다 그래. 없는데 빨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들인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애들 하나하나씩 다 등원 시키고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생이 학교 보내고 준비물 챙기고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이 정말 제일 바쁠 때 우리 애줌마들. 그러니까 이제 30년 후라고 하면은 뭔가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 있을 것 같죠. 아이들은 다 성장을 했고 그죠. 애들이 다 30대면은 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 취직을 한 상태고 누군가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들 자식들은 다 자기 기반은 잡힌 상태겠죠. 내 밥벌이는 내가 한다. 30대들. 그 상태일 테니 이제 나에게도 좀 여유를 주자. 그래서 이제 나만을 위한 삶을 좀 살아보자 하는 시기일 수 있어요. 60대. 엄마들에게 60대라. 그래서 이든이솔 이래맘님 애가 셋이죠. 셋이군요. 건물 4층을 지을 거예요. 4층을 지어서 1층에는 편의점도 좋고 식당도 좋고 내 가게를 할 거고 2, 3층 월세 받고 4층은 복층으로 해서 내가 살 건데 이 적당한 4층 건물 좋지 않나요? 2, 3층 월세 나오니까 고정 수입이 있죠. 이 고정 수입이 너무 중요해.
고정 수입이라는 게 참 마음에 안정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2, 3층은 월세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것도 많이 외롭다. 그러니까 1층에서는 내 소소한 내 일도 좀 하는 거죠. 가게를 하는데 저는 식당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들 음식 솜씨는 뭐 뭔가 자영업도 많고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잖아요. 근데 특색이 있고 식당도 맛이 있으면 어떻게든 장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시기가 어떻든. 맛이죠. 맛이 있으면은 아무리 식당이 허름해도 찾아가게 돼 있어. 어디지? 여기에 제주 여상, 일도동, 건입동 위에 그쪽에 동물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콩국수를 파는데요. 항상 줄 서서 먹죠. 근데 그렇다고 줄을 또 그렇게 많이 서지도 않아요. 왜냐면 정말 작은 가게고 할머니랑 아드님 두 분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정말 가게가 좁아요. 그리고 앞에 조그만 평상이 하나 있고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꽁메밀국수? 저는 그걸 한 번도 안 먹어봐서 항상 콩국수만 먹었기 때문에 이름이 꽁메밀국수?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국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어른들이 오셔서 가볍게 한 그릇 하고 그냥 가시는 식당이란 말이죠. 허름해요. 그리고 테이블도 적고 교통도 안 좋고 한데도 콩국수가 너무 맛있어. 콩국수 맛이 거기서 거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 진함은 뭐지? 이 콩물의 이 진함, 고소함, 저세상 고소함이에요. 이건 달라. 그러니까 콩국수는 여기서만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또 찾아가게 되는. 제주 도민들 줄 서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여긴 또 그렇다고 또 줄을 또 그렇게 많이 서진 않아. 앞에 한두 테이블 정도만 딱 적당하게. 네. 항상 저의 이야기는 정말 TMI네요. 너무 멀리 가요. 그리고 복층에 사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복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층 있는 제가 4층에 살고 있어요. 근데 복층에는 저도 처음엔 좀 낭만이 있었죠. 복층에는 인디언 텐트를 설치하고 뭔가 뜨개 용품으로 좀 따뜻하게 꾸미고 러그 깔고 뭐 음악도 틀고 조명도 다 갖추고 여유롭게 나만의 공간을 만들자 했는데 자꾸 짐을 거기에 두게 돼요. 이게 살면서 짐은 점점 늘어나니까 창고에 계속 쌓아두게 되는 거죠. 그래, 복층을 창고로 전락해버렸어. 아예 처음부터 복층을 리모델링하고 예쁘게 꾸미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로 절대 쓸 수 없게끔. 내가 이 돈을 투자했는데 저기는 무조건 예쁘게 써야 돼. 이렇게. 이든 이솔 이래맘님 30년 후에 꼭 그렇게 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응원할게요. 자, 다음 제주 나나 포에버님. 세상 일하는 게 즐거운 나. 30년 후 마음은 일하고 싶다는 현실은 어떨지. 일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친절한 언니 모두. 손님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며 일하고 있을 듯.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워커홀릭들. 일을 해야 한대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더 불안하고 일할 때가 더 마음이 편하대요. 이게 다 성향이야. 그러니까 MBTI
뭐 이런 거. 또 그게 16가지인가요, 성격이? 사람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 일할 때가 편한 사람이 있고 그냥 조용한 상태가 편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냥 나와 다르니까 신기할 뿐. 이럴 수 있구나. 그런데 일이 뭐든지 다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일도 30년 후든 40년 후든 내가 딱 즐기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적당하다 싶은 그 정도. 내 몸이, 내 건강이 허락하는 그런 그 정도의 타협이 가능한 그 정도의 일은 좋지 않을까요? 하는 게? 언제였지? 저도 아나운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성우학원 가겠다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한 2달 정도는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쓰자, 쉬자 해서 친구 있는 데로 여행도 가고 쉬기도 했는데요. 공원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딱 그 파이어족 말이 딱 맞아요. 나는 이제 너무 여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다 정신없이 출퇴근을 해. 그러니까 제 놀아야 될 시간에, 낮 시간에 애들 다 회사에 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퇴근하면은 퇴근 때는 또 교통도 너무 막혀. 그리고 애들도 이제 친구들도 이제 퇴근하고 힘들어. 저는 이제 낮 동안 이제 다 제 볼일 보고 이제 저녁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뭔가 패턴이 바뀐단 말이죠. 제가 주변에 이제 제가 취미생활 하면서 만난 동생 중에 30살이고요. 서울에서 왔는데 신혼부부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혼식도 그냥 생략하고 신혼여행도 생략하고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원래는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이제 장기간 가려고 다 준비를 다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니까 그 돈을 그냥 제주도에 1년 살게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회사를 정리하고 작년 11월쯤 제주도에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실컷 1년 동안 다 여기서 즐기고 가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취미생활 하는 데서도 만났는데 언제지? 이번 달 초였나? 그러니까 온 지 한 3-4개월 됐을 때 간호사예요. 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언니 저 제주대학교 면접 보고 왔어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즐긴다면서 왜 면접을 가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게 성격이 도저히 가만히 못 있겠다고. 그래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세상에 1년을 쉬려고 왔는데 또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고요. 뭔가 적당히 이제 일을 하고 나서에 오는 맞이하는 그 주말이 더 좋죠. 더 기쁘고 무슨 가뭄의 단비 같고 이날만 기다린 사람처럼 마음껏 놀게 되죠, 주말에. 그래. 주중에도 놀고 주말도 놀면 그날이 그날 같은데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이제 쉬게 되면 뭔가 보상되는 기분. 음. 만약에 저라도 계속 저는 지금 프리랜서잖아요. 딱 프리랜서의 삶이 맞기는 해요. 어느 면에서는 프리랜서의 삶이 맞기도 하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이게 저도 계속 홍보를 해야 되고 자기 PR을 해야 되는 업인데 자기 PR 요즘 그렇게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않아. 어떡해. 노력 중입니다. 자기 PR. 그냥 뭐 이렇게 맨날 쑥스러울까요? 쑥스러워. 계속 쑥스러워. 그치?
자꾸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 나 왜 이렇게 또 그때 쪼그라들었지? 아 나 그만 좀 쪼그라들고 싶다. 앞으로는 좀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가 "쪼그라든다는 게 무슨 기분이야?" 그러는 거죠. 그 친구는 쪼그라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주눅 들어 본 적이 없대요. 저는 그게 더 신기한 거죠. '어떻게 주눅이 안 들 수가 있지?' 다 마음가짐인가 봐요. 음 정말 달라. 그랬는데 그 친구는 가끔씩 저한테 이제 유머 관련 링크를 이제 보내오고 재밌다." 뭐 유머 글들 보면은 그렇다." 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심심하대요 항상. 뭔가 심심하고 재미난 걸 하고 싶고 그렇다는데 어 그래서 그 순간 저도 생각이 났어요. '나는 심심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 공허하고 이 조용한 그 시간이 제일 마음이 편해 그랬거든요. 저의 그 제일 편안한 시간이 그 친구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심심한 시간인 거죠. 음. 그렇구나. 그리고 이 제주 나나 포에버 님이 여전히 친절한 언니 모드로 손님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하고 있는다고 있고 싶다고 하셨는데 유독 그렇게 정말 이 친절한 언니 같은 사장님들 있으시죠. 어 제가 방송에서 봤을 때는 그 가수 옛날에 샵의 이지혜 씨 라디오 DJ 보시는데 정말 친절한 언니 같죠. 뭔가 얘기 다 들어줄 것 같고 조언 엄청 잘해줄 것 같고 어디서 억울한 일 당하고 오면은 대신 나보다 더 화나 가지고 달려가 갖고 다 혼내줄 것 같은 그런 언니 느낌. 음. 그래서 제주 나나 포에버 님이 지금부터 30년 후에도 계속 쭉 그렇게 친절한 언니로 계셔 주신다니까 가서 저도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답답한 얘기도 하고 즐거운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보렵니다. 자, 다음 속굽 데일리님. 30년 후에는 저의 수집품들을 모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살며 그림 작업도 계속해서 책도 한 10권 이상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업 20주년으로 가게는 10년 안에 내는 거죠. 긴 휴가를 내어 크로아티아에 가서 동화 같은 시간을 보내다 다시 돌아오고 싶네요. 저의 수집품들 모은 작은 가게. 뭔가 어딜 갈 때마다 이렇게 소품 사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혼자 이제 쇼핑할 때도 주로 옷을 보거나 운동화를 보거나 뭐 조명을 보거나 다들 각자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속곱데일리님은 뭔가 아기자기한 물품들, 수집품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그게 30년간 아니야. 지금까지도 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30년 동안 더 이제 소장할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제주도에 박물관이 엄청 많단 말이죠. 크고 작은 박물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걸 다 모았을까?' 싶은데 1 년에 내가 한 달에 2 개만 사도 1 년이면 24 개, 10 년이면 240 개, 30 년이면 그래 충분히 박물관도 낼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꾸준히 계속 좋아하면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음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 수집품 모은 작은 가게를 열면 누가 제일 좋겠어요? 본인이죠. 내가 모은 것들을 내 공간에 촤르륵 다 예쁘게 멋지게 놓고 매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좋다. 그래, 이게 나만의 카페 뭐, 그래, 내가 여는 가게 카페 해도 좋죠. 그래, 소꿉데일리님이 그림 작업도 하고 책도 10권 이상 낸다고 하셨는데, 그 대학생 때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정말 많잖아요. 뭐 1, 2, 3층 다, 그냥 다 책이야. 분야별로 다 책들이 있죠. 그러면서 작가들 이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책을 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썼고 와 좋겠다. 나도 작가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갔지만 그 많은 그 두께의 이제 글을 어떻게 쓰는 거야? 필력이 부족해서 엄두를 못 냅니다. 그냥 멋져 보일 뿐이죠. 요즘은 책 만드는 프로젝트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독립출판으로 이제 내는 거죠. 그건 한번 도전해 볼까? 요즘은 마음은 먹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게 확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딱 주제가 정해져야 되는데 뭔가 나는 다 이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뭘 책을 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좀 더 지나보면 좀 뚜렷해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걸 저만 모르는 걸까요? 모르겠단 말이죠. 그냥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업 20주년으로 10년 안에 가게를 10년 안에 가게를 어머. 멋져, 멋져. 얼마나 좋을까? 10년 안에 내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인들이 가게를 내면 그렇게 좋아. 갈 곳이 많이 생기는 거죠. 좋아하는 지인들이 가게를 내면 자꾸 사랑방처럼 가고 싶어. 예쁜 가게 내시고 크로아티아에 가서 동화 같은 시간 보낸 다음에 그 얘기들 잔뜩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 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30년 후에 저는 뭘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30년이 되게 긴 것 같은데 빨리 지나갔어요. 저는 아직도 2002년 월드컵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내가 뭘 알고 있을까? 제가 요즘 마을회관에서 조경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뜨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 구연을 듣고 있고요. 이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봤을 때 조경 수업이 조경이 되게 광범위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요. 봄이라 그런가? 더 맞춰진 것 같아. 뭔가 겨울에 조경 수업 들었으면 와닿지가 않았을 텐데 조경 수업을 듣고 동네 이제 돌담길 걸으면서 보고 있으면 다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이게 그냥 그래. 이게 그냥 심어진 게 아니었어. 이 주변에는 이 식물이 자라니까 이걸 심은 거야. 뭐 이런 게 다 보이고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 저도 저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죠. 뭔가 좀 집과 좀 분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나만의 공간으로 이제 출근이라고 해야 되나? 나만의 공간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 출근을 해요. 출근이란 말이 회사 출근은 힘든데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가는 것은 좀 좋지 않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출근을 해요. 그곳을 조경 수업 듣고 있잖아요.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경에 관해서 처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30년 동안 꾸준하게 관심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뭐든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좀 실증났다가 이런 성격이라서 한 가지를 꾸준히 좋아한 게 그러니까 짧고 굵어요. 음식도
같은 것만 오래 먹다가 다시는 안 먹고 뭐 뭐 취미 같은 것도 한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하다가 나 이제 안 해. 이런 식인데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꾸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꾸준하게.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고 추워 이러면 자꾸 뭔가 또 빠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런데 그런 거 전혀 외부 상황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뭘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조경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예쁘게 저만의 공간에 조경으로 예쁘게 정원을 꾸미고요. 뜨개는 재밌어요. 뜨개 이 대바늘, 코바늘 한번 손을 잡으면 손을 못 놓겠어요. 계속 사람이랑 대화하면서도 짧은 틈나는 때마다 계속 이렇게 손을 움직여야 돼요. 바늘로. 뜨개는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뜨개 소품을 되게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소품을 좀 많이 만들고 싶고요. 뭐 블랭킷, 러그, 인형들, 담요. 담요가 블랭킷이죠. 방석들, 쿠션, 커튼 이런 거 다 제가 좀 만들어서 저만의 공간을 좀 꾸미고 조경으로 정원을 만들었고요. 뜨개로 저만의 공간을 따뜻하게 꾸몄고 그 다음에 저는 할머니가 되겠죠? 젊은 할머니. 이렇게 저도 이제 뭔가 좀 푸근한 인상의 할머니로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좀 놀러 왔으면 좋겠고요. 요즘 그렇게 애들이 좋습니다. 애들만 보면 예뻐요. 너무 예뻐. 말소리도 그냥 눈빛도 다 예뻐. 생각하는 것도 예쁘고. 애들이 이제 놀러 오게끔 하고 그냥 책 읽어주는 할머니가 돼보고 싶네요. 요즘 동화구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신앙송 동화구연 하신 선생님인데 직업이 성우잖아요, 제가. 또 달라요. 이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렇게 율동과 제스처로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싶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겠구나를 또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신 분 얘기를 들으면 또 다릅니다. 잘 배워서 저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도 즐겁게 놀러 오고 아이들도 많이 많이 놀러 왔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저도 뭔가 수익 창출은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거는 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 공간에서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고 싶네요. 그 공간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할 건 그냥 꾸준히 모든 일에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계속 관심을 갖자. 그럼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30년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하게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3월 월간 다락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30년 후에 저희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즐겁게 열심히 지내야겠죠?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